팔리는 블로그 세팅법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팔기 위해서 블로그 세팅을 할 건데요. 먼저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블로그 3개를 쓰고 있고 그 3개로 전부 수익화에 성공했는데요. 하나는 그냥 개인 블로그고 하나는 제 바이올린 학원 블로그는 블로그만으로 지금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 성공 비즈니스 가이드도 지금 강의를 하면서 지금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개인 블로그는 제가 요리를 좋아해서 요리에 관해서 블로그를 올리는데, 그것도 제가 요리 강의로 또 수익을 낸 적이 있어요. 지금은 하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저는 블로그 3개를 다 운영해 봤고 그거에 대한 노하우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그 3개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쌓인 게 있는데요. 그걸로 해서 오늘은 팔리는 블로그 세팅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왜 블로그를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검색을 통해 찾아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네이버에서 검색해 찾는 정보들은 누군가 써놓은 블로그들입니다. 사람들은 그 정보를 가지고 맛집도 찾아가고 물건도 사는 정보들을 얻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물건을 팔 수 있는 블로그를 세팅할 것입니다. 나를 검색하는 고객들을 찾아 나에게 오게끔 블로그를 설계할 건데요. 사람들이 상품에 따라 검색에 드는 시간이 있습니다. 고관여 상품, 저관여 상품으로 이걸 나누는데요. 고관여 상품은 말 그대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람들이 정보를 탐색합니다. 그리고 저관여 상품은 별로 정보를 찾아보지 않고 간단한 후기 몇 개만 보고 그냥 물건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고관여 상품으로는 스마트폰, 부동산, 의류, 지식 서비스 등이 있고, 그러니까 학원도 여기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관여 상품으로는 10,000원 이하의 상품이나 식당이 여기에 속합니다. 3가지 블로그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체험단 블로그로 체험단 활동이나 협찬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블로그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 블로그로 제 학원 블로그가 이 기업 블로그에 속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업이나 회사의 마케팅 목적으로 운영되고요. 그 다음에 브랜딩 블로그는 개인의 스토리와 인사이트를 공유하며 자신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블로그입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퍼스널 브랜딩을 해서 전자책이나 강의 코칭 또는 컨설팅 등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골드붕어의 성공 비즈니스 가이드가 이 브랜딩 블로그에 해당됩니다. 이 브랜딩 블로그는 자신의 지식을 강의나 컨설팅 등으로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만들 건데요. 우리는 나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블로그를 쓰기 때문에 2번과 3번에 해당됩니다. 물건을 팔고 나를 홍보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만들어 블로그지만 홈페이지 역할을 할 수 있게 꾸밀 것입니다. 여기서 결제도 할 수 있고 고객이 나의 물건을 살 수 있게 상세 페이지를 작성해 콜투 액션을 넣어야 하는데요. 한마디로 콜투 액션은 고객에게 행동을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시려면 이것을 클릭하세요. 결제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상담을 원하시면 이 번호로 상담을 예약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로 상품을 팔지만 잘 못 파는 이유가 이 콜투 액션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상품을 설명만 하고 정작 중요한 그 상품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상세 페이지를 잘 작성해서 나의 물건을 매력적으로 설명한 후 밑에 콜투 액션을 넣어 모든 블로그 작성 시 이 상세 페이지를 연결해 고객이 나에게 올 수 있는 길을 만들 것입니다. 상세 페이지는 한마디로 나의 상품을 파는 페이지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살 때 결제 밑에 그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상세 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세 페이지 글쓰기는 일본의 유명한 간다마사노리의 글쓰기 파소나 법칙으로 글쓰기를 할 건데요. 이것은 고객이 안고 있는 고통이나 문제를 친근한 언어로 다가가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조건을 제안하고 또 그 고객에게 딱 맞는 지금 바로 구입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간다마사노리의 글쓰기 파소나 법칙에 의한 글쓰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쓰기입니다. 블로그를 하려면 별명, 프로필, 카테고리를 나눠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브랜딩 블로그는 별명이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이름 자체가 나의 브랜딩이기 때문입니다. 브랜딩 블로그는 온라인에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명을 지으실 때 그냥 지으시지 마시고 블로그에서 그 별명 아이디가 있잖아요. 여기서 한번 쳐보시고 그거와 같은 별명이 많은지 한번 찾아보시고 별명을 지으시는 게 좋습니다. 유명해졌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별명을 쓰고 있으면 사람들이 혼돈이 올 수 있잖아요. 키프리스에 들어가셔서, 키프리스가 우리나라 상품 등록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없는 이름인지 한번 확인을 하고 하시면 좋은데요. 그 이유는 내가 만약에 나중에 유명해졌을 때 이렇게 상표 등록이 돼 있는 상표라면 제가 그 상표를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거를 길게 사용할 이름이라면 상표 등록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데요. 상표 등록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아요. 제가 저번에 상표 등록할 때 보니까 16만원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딩 블로그를 할 때 여러분들이 별명을 좀 더 정성을 들여서 지으시면 좋습니다. 프로필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쓰고, 두 번째로 나의 권위를 쓰고 나는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지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블로그 카테고리를 나눌 건데요. 카테고리는 우리가 종류별로 분류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카테고리는 내가 쓰고자 하는 내용을 분류하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글을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처음 블로그를 작성하기 전에 내 블로그에 어떤 글을 올릴 것인지 생각해보고 카테고리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로그 제목이 중요한 이유는 고객이 제목을 보고 나의 블로그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리 글이 좋아도 선택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블로그 제목을 정할 때 카피라이팅을 하게 되는데요. 카피라이팅은 한마디로 고객을 낚는 한 줄 문구입니다. 우리가 제목을 정하려면 키워드와 연관 검색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객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구매 고객은 키워드로 나를 찾아서 지금 딱 구매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제 키워드가 혁신도시 바이올린이잖아요. 그러면 혁신도시 바이올린 학원 그러면서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제 블로그로 들어와지잖아요. 그러면 그 키워드로 제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키워드로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요. 구매하려고 딱 생각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구매할 수 있게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전화한 고객이 구매 고객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잡아야 하는 고객입니다. 구매 고객을 꼭 잡아야 하는 이유는 지금 딱 사려고 마음먹은 이 고객은 내가 아니어도 꼭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나의 키워드로 나를 찾는 고객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잠재 고객은 나를 아직 모르는 고객입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만 설득하면 나의 고객이 될 수 있는 고객을 잠재 고객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동네 초등 수영이 인기가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별로 블로그는 없어요. 그럼 제가 이제 이걸로 한번 블로그를 작성해 볼게요. 근데 수영과 바이올린과는 연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목으로 혁신도시 초등수영 이것 모르고 선택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한다고 했을 때 내용으로 초등수영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들을 쭉 적고 수영도 중간쯤에 수영도 좋지만 지구력을 키우는 데는 아끼만한 게 없는데요. 아이들 공부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래서 바이올린을 많이들 배우고 계십니다. 공부하는데도 이 지구력은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인데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하면서 나의 상세 페이지로 연결시키면 지금 당장 등록하지 않아도 나중에 이분들이 수영 다 끝나고 바이올린도 한번 배워볼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 바이올린 선생님을 찾을 때 이것을 본 우리의 잠재 고객이 추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잠재 고객을 구매 고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키워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연관 검색어를 많이 찾아서 블로그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수의 잠재 고객을 구매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의 키워드는 여러분이 파는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연관 검색어를 최대한 많이 찾아서 블로그를 작성할수록 여러분들의 잠재 고객을 전부 구매 고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트래픽을 많이 일으켜야 되는데요. 그래서 나를 최대한 노출시켜야 합니다. 이 트래픽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가게를 차리면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에 가게를 차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녀야지 그 중에서 내게 필요해서 내 가게에 오는 사람이 확률적으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에 가게를 차리잖아요.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많은 트래픽을 일으켜서 나를 많이 노출시켜야지 내 상품이 팔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트래픽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잠재 고객들을 전부 발굴해내야 하기 때문에 우린 연관 검색어를 찾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관 검색어를 찾아야 하잖아요. 연관 검색어를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연관 검색어는 키워드 마스터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찾은 키워드를 한번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키워드에서 자동으로 관련 키워드가 이렇게 쫙 뜹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나하나 전부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PC 검색량, 모바일 검색량, 총 조회수, 문서수, 비율이 나오는데요. PC 검색량은 PC에서 한 달 동안 검색되고 있는 양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모바일에서 한 달 동안 검색되고 있는 양이고요. 이거는 모바일과 PC를 총 합한 한 달 동안 이렇게 검색되는 조회수입니다. 그 다음에 문서수는 여태까지 발행된 이제 블로그 수가 되겠는데요. 그 다음 비율은 한 달 동안 발행되고 있는 블로그를 말합니다.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한 달 동안 발행되고 있는 블로그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도전해 볼 만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 비율이 작은 거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연관 검색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워드 마스터에 가셔서 이 연관 검색어를 우리가 많이 찾아서 블로그를 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을 정했으니까 블로그 글쓰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제목으로 사람들을 클릭하게 해서 블로그로 이제 들어왔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또 글쓰기를 잘해야지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이 글을 끝까지 읽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글쓰기는 왜, 어떻게, 무엇을 순서로 쓰게 되는데요. 이것은 미국의 전략 컨설턴트 사이먼 신에게 마케팅 방법론에서 주장한 골든서클 이론 글쓰기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옛날에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순서로 글 쓰는 법을 배웠지만 이것은 왜를 먼저 던져줌으로 해서 고객의 아픈 부분 또는 고객의 고민을 먼저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계부를 쓰는 것을 내가 말하고 싶다. 그러면은 가계부를 여러분들은 쓰셔야 합니다. 하고 무엇을부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돈 모으기 힘드시죠? 여러분들이 왜 돈 모으기 힘드신 줄 아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돈의 흐름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돈의 흐름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가계부 쓰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글쓰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 글을 끝까지 읽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궁금해서 계속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블로그 글쓰기는 왜, 어떻게, 무엇을 순서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블로그를 제목을 정하고 블로그를 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또 우리가 전략적으로 블로그를 써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의 블로그는 신생 블로그이고 처음에 블로그를 썼을 땐 노출이 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블로그를 쓰게 되면 우리는 전략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네이버에서 만약에 누가 무엇을 찾는다고 했을 때 이 많은 블로그들이 뜨잖아요. 이 중에서 내가 선택을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략적으로 제목도 전략적으로 카피라이팅을 하고 블로그를 쓰려면 이미지를 넣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의미 없는 이미지를 넣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글보다 이미지가 먼저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미리캠퍼스나 캔바 같은 데 가셔서 이렇게 카피라이팅을 잘 해서 제목을 잘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클릭을 유도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나의 대표 이미지를 이용해라. 두 번째 전략은
사람들이 블로그를 쓸 때 동영상을 잘 넣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동영상 탭을 넣게 되면 동영상의 경우는 네이버로 검색을 했을 때 첫 번째 페이지에 동영상이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블로그가 노출이 안 되더라도 나의 동영상이 노출될 확률이 있는 것입니다. 동영상을 넣을 때 이 제목에다가 키워드를 넣고 그러면은 이 동영상에서 이렇게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목에 키워드를 넣고 이렇게 태그에 제목을 넣어서 동영상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눌렀을 때 제 블로그로 들어와지게 되는데요. 의외로 동영상으로 블로그에 들어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게 이제 동영상을 이용하라. 이게 두 번째 전략이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전략은 우리 이미지 탭 있잖아요. 사람들이 의외로 이미지 탭에서도 많이 클릭해서 블로그로 들어오시는데요. 여기 보면 많은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 내가 카피라이팅을 잘 하고 그 다음 사람들의 눈에 띄어가지고 나의 블로그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하나의 전략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대표 이미지를 이용해라인데요. 이미지를 올릴 때 이미지를 클릭하면 밑에 제목을 쓰세요 하고 란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 키워드를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지란에도 이렇게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미지란에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이미지 밑에 키워드를 넣어 주셔야 이렇게 이미지란에 뜨게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전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잠재 고객과 구매 고객을 상세 페이지로 연결시켜서 깔때기 모양으로 해서 구매로 다 유도하는 그런 이제 블로그를 세팅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블로그를 쓰실 때는 이유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쓰시면 여러분들의 블로그에 아무도 방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추가해 주시면 이웃들이 방문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내 블로그에 많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것도 내 블로그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나도 이웃들의 포스팅을 방문해서 댓글을 달아주면 그 또 이웃들이 내 블로그에 놀러와서 또 댓글을 달아줍니다. 이때 주의점이 있는데 그건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3분을 머물러 줘야 하는데요. 그것은 네이버 AI가 좋은 글이냐 좋은 글이 아니냐의 판단을 사람들이 얼마나 이 글을 집중해서 보고 있느냐 아니면 금방 이탈하느냐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글을 사람들이 집중해서 읽을 수 있게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 글을 사람들이 이탈하지 않고 집중해서 읽을 수 있게 써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블로그 전체 팔리는 블로그 세팅을 해봤는데요. 밑에 제가 링크 걸어 놓을 건데요. 저의 챌린지에 참가하시면 이런 블로그 세팅을 제가 하나하나 제목 정하는 법의 카피라이팅부터 내용은 어떻게 쓰고 카피라이팅은 어떻게 정하는지 세세하게 코칭 드리면서 챌린지를 해나갈 수 있는데요.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유료로 바뀔지 모르는데요. 이 블로그를 제때 보셨다면 여러분들은 엄청 행운아입니다.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 챌린지에 참가하셔서 여러분들의 멋진 블로그를 세팅해 보세요.